안녕하세요. 함께 재밌게 자미두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양 쌍성 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태양과 함께 동거하는 별들의 각각의 특성을 알고 두 개를 조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태양은 자미두수 전설에서 충신인 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함을 주관을 하는데 태양의 귀함은 내적으로 인격, 인품을 성숙하는 그런 쪽의 귀함이라고 하면, 또 귀함을 추구하는 별들이 자미가 있었습니다. 자미가 귀함을 추구를 하는데, 고귀함이요. 자미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귀함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귀함을 추구하는 태양하고 겉으로 귀해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추구하는 자미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간이 충신이었기 때문에 관록을 주관을 하고 본인의 성격이 광명정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병화에 해당되고, 낮에 태어나면 중천주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천주성이 되려면 그러면 보통 백관조공을 봐야 외롭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신하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에게는 빛과 열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빛은 만인을 골고루 차별하지 않고 비춰주고, 또 열이라는 것도 만인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열을 베풉니다. 그래서 광명정대하다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태양은. 그래서 태양을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명대어리, 시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명자, 이익자, 베풀 시자, 받을 수자입니다. 그래서 이름, 명예가 이익보다 커야 됩니다. 귀함을 주관하는 별들은 이 귀함, 명예를 추구를 해서 부수적으로 부가 따라와야 되는 거지, 본인이 돈을 따라가면 되는 별들이 아닙니다. 자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불수, 베풀 시자거든요. 베풀었지만 받지 않는다. 그래서 태양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베풀기만 하지, 지구상에 있는 존재들이 태양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죠. 베풀었지만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례로 밥 살 때, 내가 밥을 한번 샀으니까 너도 밥을 한번 사.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좌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밥을 사고도 잊어버려요. 다음에 또 삽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빛과 열에 관련되는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빛은 광명정대하다. 그 다음에 정직하고 솔직하다. 그리고 시원하다. 모든 것을 다 보이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담백하다. 사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열에 관련돼서는 박애정신,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희생정신이 있다라는 거죠. 베풀기만 베풀고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직군으로는 교사는 모든 아이들에게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잖아요. 모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골고루 이제 다 애정을 쏟으시는 분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상대로 봉사 희생을 하는 그룹이죠. 그리고 변호사,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박애를 구현하시는 그런 직종이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태양이 동궁하는 별이 천량, 거문, 태음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본 명반이라고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신궁에 자미가 있을 때, 천부가 있을 때, 자미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역방향으로 별들이 포국이 되고, 천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별들이 포국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신궁에 자미와 천부가 있는 이유가, 기본 명반으로 삼은 이유가, 자미는 기토에 해당되고 십천간에,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이죠. 영에 해당되고, 천부는 어떻습니까? 무토, 드러난 땅. 그래서 물질적인 영역에 해당돼서 육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체가 있는 어떤 그런 명반 구조가 이제 기본 명반으로 해서 명형부자, 재질, 천노, 관전, 복부 했잖아요. 그래서 명형부자조,
자식궁에 사실은 태양이 오게 됩니다. 기본 명반에서.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태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궁,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삼방사정을 살펴보면 명형, 부자, 재질, 천록, 관전, 복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백궁에 천량이 오게 되고요. 관록궁에 태음이 오게 되고 대조궁에 거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희한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삼방사정에 태양을 필요로 하는 별자리들이 포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 있죠. 천량은 특성이 어땠습니까? 그늘음, 음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그늘이기 때문에 어떤 현극적인 성격, 그죠? 그래서 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문은 어땠습니까? 거문은 계신기 세 가지 십천간이 배분이 되는 별자리를 해서 축토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축토의 지장간에 해당되는 모든 십천간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거문이 또 주관하는 게 어두울 암자잖아요. 그래서 이 어두운 거문에게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맞은편에서 대조, 비춰줘야 거문의 어두움을 해소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거문의 어떤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집요한 부분, 노력하는 것, 집중력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태음은 어떻습니까? 밤에 빛나는 존재인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달로서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태음에게도 당연히 태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태양과 동궁하는 세 가지 별자리 천량, 거문, 태음은 기본 명반에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삼방사정에 배치되어 있는 별자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이 천량과 있을 때 태양의 특성은 빛과 열이라는 거 봤죠. 명대, 어리, 시, 불소. 그 다음에 천량 같은 경우에는 이천왕이었습니다. 아주 청고하고 청렴결백한 특성이 있고 십천간으로 무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태양과 천량이 문창, 녹존, 화록이 있을 경우에 양양창록격이라고 합니다. 양과 양이 만났죠. 그래서 양양창록격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길성입니다. 그죠? 녹존도 돈이고 화록도 돈이고 그죠? 물론 돈으로 봐도 되고 이제 일이 잘 진행이 된다, 풍요롭다 그렇게도 봅니다. 그리고 문창문복이 있는데 문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양양창록격이 되면 옛날에는 화가급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운이 있다, 시험운이 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양양창록은 머리 좋다라는 게 되겠죠. 머리가 좋으니까 과거급제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면 사시, 행시, 패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 기본 5급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사무관에서 시작을 하니까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변호사, 그리고 검사, 회계사, 한의사, 교수, 교사 사자가 붙는 직업군으로 많이 이제 하시더라는 거죠. 태양과 천량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보면 태양이 이제 밝으니까요. 천량은 이제 노인성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럽죠. 밝고 도량이 넓고 그러면서도 태양이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죠. 신사적이고 완벽을 추구하고 이 천량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비가 또 그 충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언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직언을 한다는 것은 남의 흠을 보는 능력이 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드러내서 직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뭐 말이 많고 시비 구설이 생기겠죠.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런 단점은 있다. 그래서 자기의 단점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태양이 함지가 되고 어두우면 단점이 또 드러납니다. 그리고 천량은 보면 기본적으로 이천왕 장수였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이기 때문에 고극, 외로울 고자, 극한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함지가 되잖아요. 밝지 않고 눕다.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시작은 잘 하는데 끝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을 수 있다. 여명 같은 경우에 태양 천량이 명궁에 타고났잖아요. 그러면 여잔데 태양을 타고났기 때문에 좀 남자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장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장부가 또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향이 강하니까 어떻습니까? 남편이 주눅들게 돼 있어서 남편의 권한, 권세를 뺏어버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탈북권을 행사한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만약에 여명이 태양 천량이 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여장부로서 남편이 주눅들게 하지 않는가를 따져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삼가하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태양과 거문이 동궁을 했을 때 거문은 어두운 것을 주관을 하기 때문에 태양의 밝은 빛으로 이 거문의 어두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이라는 게 뭐 12구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12구설을 안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태양이 그 임묘진, 사오미 낮에 있어야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거문의 어둠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문은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시비를 따지는 별이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가 많습니다. 예민한 직업이 많죠. 그래서 아주 집착이 강하고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집중력 짱입니다. 그리고 십천간에서는 축토지장간에 해당되는 개수, 신금, 기토, 개신기가 거문의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지를 하시고 태양과 가치를 보시면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집요하다 그러죠. 분석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어떤 빛과 열의 속성과 만나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신중. 그리고 따지기 때문에 따져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아주 인격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태양, 거문 다 입으면은 광명정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름 만약에 이게 그 부정적인 어떤 별의 밝기 함재가 된다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가겠지만 좋은 쪽으로 간다면 옳은 것을 선택해서 할 거 아닙니까? 집중력도 좋고 분석력도 뛰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곱고 반듯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어떤 장사보다는 학문에 맞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광명정대함을 이제 펼치기 때문에 법조계, 그 다음에 정치계, 그리고 태양은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 불이라는 것은 예술적인 부분, 문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보면 좀 정치색이 강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한번 가만히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명반을 명궁에 태양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까, 진보일까, 중도일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시면 이상하게 태양 있는 사람들이 정치 성향이 강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태양과 거문이 동궁을 하는 구조라면 비어있는 궁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궁이라 그러죠. 비어있는 궁이 4개가 있는데 그게 재백궁이 비고요. 그 다음에 관록궁이 비고 천의궁이 비고 노복궁이 빕니다. 4가지 궁이 비게 된다. 그래서 좀 해석을 하는데 차성, 암궁, 공궁일 때는 맞은편에 있는 궁을 땡겨서 이제 별자리를 전부 다 가져와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죠.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거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명반 구조를 분석하고 해석을 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 거문은 이게 태양은 날일자를 쓰고요. 거일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 거문은 인궁하고 신궁이 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모든 궁에 다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3군데만 나타내고 맞은편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태양 거문이 인묘진 사오미 낮이잖아요. 낮에 있었고 신유술 해자축이잖아요. 밤에 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떻습니까? 태양 낮에 있을 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인궁에 있는 것이 신궁에 있는 태양 거문보다 훨씬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궁에 있는 태양 거문보다는 인궁에 있는 태양 거문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태양 천량 같은 경우에도 묘궁에 있어야지 좋지, 여기 유궁에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궁에서는 벌써 태양이 힘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묘궁에 있는 태양 천량이 유궁에 있는 태양 천량보다는 훨씬 좋다. 그리고 또 축미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궁은 한밤중이잖아요. 그래서 축궁에 있는 태양 태음보다는 미궁에 있는 태양 태음이, 물론 태양이 넘어가서 어떤 밝기가 아주 밝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낮에 속하기 때문에 미궁에 있는 태양 태음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 거일조합은 여행 간다, 타향으로 간다, 그리고 외국에 간다, 외국계 회사에 근무를 한다, 외국에 산다, 이민 간다, 그리고 의학하는 능력이 있죠. 외국말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유년, 1년의 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일이 있다. 그러면 그 해에 해외여행 가려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태양과 태음이 있습니다. 태양을 날일자로 보고 태음을 달월자로 보면 1월의 조합이죠. 한 번은 낮이었다가 한 번은 밤이었다. 이것을 홀음, 홀양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한 번은 양이 되었다가 한 번은 음이 되었다. 그래서 낮밤이 왔다 갔다 하죠. 변동이 있죠. 그래서 불안정한 조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태음은 일반적으로 불을 주관하고 전택, 가구인에 해당되었죠. 그래서 이 십천간으로 개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다 보니까 태음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이제 깨끗하게 청소한다, 자기 자신을 씻는다, 결벽증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늘 매일 돌아오기 때문에 불안정한 조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력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는 안 맞는 성향이 있습니다. 태양 태음이. 그러니까 변덕쟁이라는 거죠. 실증을 잘 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들은 어떤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알고 오히려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거, 고정적인 직업, 이런 쪽으로 만약에 직업군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인생을 좀 평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공직, 공무원, 이제 대기업, 그리고 교직, 이러한 쪽으로 만약에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낮과 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덕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보고 어떤 지혜가 축적이 된 상태에서는 판단 능력이라는 게 강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빨리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태양도 그렇고 태음도 그렇고 이게 좀 감정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처리에 어떤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고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나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안정권으로 잘 세팅이 가치관이 들어섰을 때 배우자를 만난다면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다거나 섣부른 선택으로 해서 배우자를 만난다면 과연 해로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는 구조가 태양, 태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태양, 태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